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리고 얼마 후 아저씨는 저에게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어려운 것이 많아 힘들었지만 계속할수록 일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보고 있으니 일이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일을 알려주시는 분은 거침없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죠. 목수 아저씨는 저를 이리저리 굴리기도 했지만 간혹 PC방 아저씨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해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일에 적응을 해갈 무렵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잠시 쉬는데 목수 아저씨가 말을 걸더라고요. 많이 힘드냐? 네?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넌 힘든 것도 아니야. 나 일 배울 때는 맞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 신고하시지. 선생님을 어떻게 신고해 임마. 그냥 몇 번 대들고 난동 부렸지. 선생님이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럼 엄청 무서웠지. 지금은 힘없다고 PC방에서 저러고 있는데 예전에는 현장에서 엄청 날리는 분이었다. 저는 그제서야 PC방 아저씨가 이쪽 일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PC방에 가 있는 날보다 목수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쉬는 날이면은 가끔 PC방에 가서 아저씨의 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죠. 아저씨는 제가 목수 일에 꽤 잘 적응하고 흥미를 보이자 저에게 목수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하시더군요. 아저씨가 일할 때는 자격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중요해졌으니 미리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아저씨의 말대로 공부를 한 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저녁 후 아저씨는 제대를 하고 온 저에게 이번에는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라고 하셨죠. 그 자격증을 따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아저씨는 제가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고 일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아저씨의 뜻에 따라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야간으로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학우들과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제 삶도 안정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 가슴 한켠에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망을 한다고 해서 아빠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몰려오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동사무소에 가보기도 했고 전에 살던 동네에 한번 가보기도 했지만 어디에서도 아빠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하고 제 일상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본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직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포함해달라고 말을 해버렸죠. 실수를 눈치채고 다시 번복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출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페이지로 된 초본을 발급받게 되었죠. 초본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초본을 넘기며 보는데 그곳에서 저를 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선명하게 최동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동거인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초본을 들고 PC방으로 가서 아버지가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제 PC 화면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하냐고 물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제 화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가버리는 아저씨가 조금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저씨에게 이것에 대해 물어보기도 뭐해 그냥 혼자 인터넷을 뒤지다가 결국 이유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 후 아저씨가 PC방에서 온 저에게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아저씨와 저는 가끔 갔던 집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소주를 주문하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요즘 뭘 그렇게 찾고 있는 거냐? 아주 목이 빠지겠던데. 며칠 전에 초본을 뗐는데요. 아빠 이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빠가 왜 아빠로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것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아저씨는 어째서인지 찹찹한 표정을 하시면서 줄곧 소주만 들이키셨습니다. 그 사람 네 아빠 아니었어. 네 엄마의 남편이었지. 네? 저는 돌연 제 가정사에 대해서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아저씨의 말에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리둥절하며 아저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아저씨는 그런 저에게 묵묵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사실 내가 네 외삼촌이야. 저는 아저씨의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저씨는 소주 한 잔을 더 마시고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아저씨는 저희 엄마의 오빠라고 하더군요. 엄마와 외삼촌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돈이 없다 보니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 합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서로를 헐뜯기 바빴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삼촌은 젊은 시절에 집을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돈을 벌다가 운 좋게 목수의 세계로 발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워낙 강하고 거칠었던 성격 탓에 함께 일하는 작업자들이랑 문제가 많았던 것이었죠. 젊은 나이에 내 속에도 화가 많았어. 그래서 항상 문제아였지. 어느 날 일 쉬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네 엄마가 너를 키우고 있는 거야. 애 아빠는 누군지 얘기도 안 하면서. 나는 네 엄마가 걱정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그날 크게 싸우다가 다시 나왔지. 그 이후로는 집에도 안 갔었다. 엄마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꼬이는 남자들도 많았는데 좋지 않은 가정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아서 외삼촌은 엄마의 모습을 더 보기 싫어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일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일을 꽤 잘했던 외삼촌이 점점 능력이 좋아지면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트러블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저의 선생님이었던 것이었죠. 몸싸움도 많이 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외삼촌을 신고를 해서 경찰서를 들락거리기도 했다 합니다. 그렇게 위태롭게 일을 계속하던 어느 날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다더군요. 그 남자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아빠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저는 아빠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빠의 동거인으로 남은 것이죠. 그런데 3년 후 저희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10살까지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랑 재혼을 하게 되었고 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외삼촌을 찾아갔지만 당시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외삼촌은 저를 데려올 수가 없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아빠는 저를 고아원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를 돌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 외삼촌은 아빠에게 저를 보낸 고아원을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부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데려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렇게 삼촌은 제가 있는 고아원을 알아냈지만 저를 데려오기는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외사촌이 저를 입양을 해야 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입도 좋은 곳이 아니었으니 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 앞에 내가 네 외삼촌이다 하며 제 앞에 나타나면은 제가 더욱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삼촌은 고아원 주변에 있는 허름한 PC방을 인수해 제 주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PC방에 몇 번 올 때 저를 계속 뒤에서 보고 있었고 고아원을 나오자마자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를 매일 밤 고민하면서 저의 길을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자신이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끝까지 숨기고 싶었다고 해요. 그때 데려오지 못한 저에게 미안한 감정이 많아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PC방 아저씨로 남아서 저의 앞길을 잘 닦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아빠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언젠가는 밝혀야 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외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아빠라고 믿어왔던 사람은 저의 가족이 아니었고 그냥 날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저씨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아저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 원망하지 말아라. 그 사람 그래도 네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너까지 키운 거야. 누가 남의 핏줄을 키우려고 하겠니? 그럴 여유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먼저 간 그 지지배가 나쁜 거지. 친자식도 아닌 널 그 사람 혼자 키우느라고 고생이 진짜 많았어. 네 엄마 그렇게 가고 내가 너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도무지 나 혼자 널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놈한테 밀어둔 거야.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미안하다. 저는 20년 만에 알게 된 모든 진실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상에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거든요. 부모의 사랑은 얼마 받지도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동거인이었던 아빠도 외삼촌도 모두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들이 저를 사랑하는 시기가 달라서 저는 그 사랑의 크기를 몰랐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외삼촌은 예전과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호칭이 아저씨에서 삼촌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제는 아빠에 대한 원망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삼촌의 말대로 아빠가 저를 사랑해서 키워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삼촌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삼촌은 지금까지 주로 PC방에서 먹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옥탑방을 소개시켜주며 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니 정작 본인은 PC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삼촌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러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앞으로의 제 삶에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